오늘은 이국정 교수님의 골든 아워를 읽어드릴게요. 이국정 교수님은 중증외상센터의 영웅이시죠. 중증외상센터는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고요. 이국정 교수님은 우리가 많이 아는 석해균 선장과 그리고 총탄을 맞고 JSA 구역을 넘어온 북한 병사를 치료한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아마 이국정 교수님에 대해서는 행복이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국정 교수님이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신 골든 아워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는 인천에 살았고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며 어선에서 일했다. 수중 작업 도중 굵은 동아줄은 그의 몸통을 강하게 힘아 감았고 그 주위 밧줄들이 어선 스크루에 엉겨 말려 들어갔다. 두껍고 단단한 줄은 순식간에 그의 몸을 감고 돌아 뼈와 내장을 부수었다. 현장에서 전해온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다. 혈압이 잡히지 않고 의식이 없었다. 나는 전문의 정경원, 전담 간호사 김지영과 함께 출동 준비를 했다. 심혈관계 약품과 O형 적혈구 성분 수혈액 10파인트, AB형까지 5파인트를 짊어지고 중앙구조단 항공팀 석희성 기장이 몰고 온 EEO에 올라탔다. 수술 준비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임상간사 건준식을 병원에 남겼다. 건준식은 수시로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수술을 준비하고 마취과 의료진을 준비시킬 것이다. ECEEO가 육중한 몸을 하늘에 띄웠다. 로터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권준식이 헬기장에 남아 기체가 내리꽂는 강한 하향풍을 버티고 서 있었다. ECEEO가 고도를 높여가자 권준식의 윤곽은 점차 점이 되어 사라졌다. ECEEO는 영흥도와 무의도 사이 항로를 타고 서해로 날아 들어갔다. 사방이 검었다. 거리와 높이를 알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다. 텅 빈 암흑 속에서 생각했다. 어둠이 나를 데려갔으면 싶었다. 죽고자 하는 힘으로 세상을 돌파할 수는 없을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나는 머리를 저었다. 자신이 없었다. ECEEO는 북한 영공에 접근해가자 200피트 이하로 고도를 낮췄다.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5개 도서는 한국군의 전략적 요충지였고 NLL 바로 넘어 옹진반도에는 북한의 레이더와 지대공 화력이 가득했다. 우리는 NLL 적경인 우도와 소연평도 아래를 지나는 항공로를 따라서 소청도를 우회해야 했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대청도 상공에 도달했다. 헬리콥터의 비행 궤적은 심하게 구부러져 돌아갔다. 연료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백령도 헬기장에 닿은 때는 밤 8시가 넘어서였다. 헬리콥터 하향풍이 일으킨 먼지를 뒤집어 쓴 해균 장교가 우리를 맞았다. 대위였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를 따라 앰뷸런스에 닿았을 때 환자는 이미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기관 삽관을 하고 중심 정맥관을 잡은 다음 가지고 간 수액과 혈액을 몸에 쏟아부었다. 그 사이에 해병들이 유조차를 산 정상의 헬기장까지 끌고 올라와 ECEEO에 급유해 주었다. 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시급했다. 10여 분 뒤 환자를 헬리콥터에 옮겼다. ECEEO는 개음과 함께 몸을 떨며 허공으로 떠올랐다. 약품과 혈액을 다시 환자의 몸에 쏟아넣은 다음 흉간 삽관을 했다. 다시 병원을 향해 어둠 속으로 빠르게 진입해 들어가는 헬리콥터 안에서 우리는 시시각각 달아나는 환자의 숨을 붙잡으려 했었다. 직선거리로 200여 킬로미터면 충분한 거리를 북한의 레이더망과 NLL을 피해 280여 킬로미터 이상 해수면을 스치던 날개 날아 햇빛 기동을 하며 돌아 나와야 했다. 캐빈 안에서 나는 칼로 환자의 몸을 열어젖혔다.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솟구친 피가 ECEEO 바닥을 적셨다. 석희성은 기술과 집중력을 발휘해 파도가 튀어오르는 높이까지 고도를 낮추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 덕에 자동차와 배로 5시간이 넘어야 닿는 섬에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돌아왔다. 환자를 헬리콥터에서 빼내 곧바로 수술방으로 옮겼다. 환자가 빠져나간 캐빈 바닥에는 혈액 샘플 용기들과 혈액 팩트리 피 묻은 일회용 소모품들과 뒤섞여 굴러다녔다.
수술방에서 우리는 환자의 몸을 열고 들어갔다. 복강 내 장기는 성한 곳이 없고 신장까지 완전히 두 동강 나 있었다. 환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수술대에서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터져나간 장기를 일부는 적출하고 다수는 봉합하며 수습했다. 여러 번의 새 수술이 불가피했으나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보호자의 의지가 컸다. 환자는 모든 수술과 처치를 버텨내고 기적같이 회복해 백령도로 돌아갔다. 그 뒤로 나는 외래 진료 때나 그를 만났다. 중증외상 환자의 외래 진료는 암 환자들과 달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정기 진료는 통상 2, 3년 내로 끝나고 환자에게는 그보다 훨씬 전에 사회에 복귀하라고 권한다. 몇 달 전 확인한 환자의 장기 기능 검사 결과가 좋아서 외래 방문 일정을 줄여가던 중이었는데 그 부인이 찾아온 것이다.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를 내밀었다.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카네이션 붉은 꽃보리가 도드라졌다. 이게 뭔가요? 내가 물었다. 오늘 스승의 날이어서요. 감사합니다. 그저 학교 안의 행사인데 보호자분께서 뭐하러 신경을 쓰세요? 놀란 내가 기눈쩍게 물었다. 그런데 왜 환자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네, 애들 아빠가 교수님께는 꼭 인사드려야 한다고 할 것 같아서요. 부인의 웃음이 희미했다. 나는 환자의 안부를 물었다. 환자분은 이제 일상생활 잘하시죠? 그 순간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애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울음 속에 묻어난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한심하게 짝이 없는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왜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한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온갖 합병증을 떠올렸다. 장폐색이었나? 급성 신부전이었나? 왜 병원을 다시 오지 않았지? 119에 신고를 못했나?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선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경우의 수들이 스쳤다. 부인은 눈물을 계속 쏟아내고 더러는 삼켜가며 입을 열었다. 2달 전에 갯바위에서 미역을 딴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서 쓸려가 버렸어요. 너무 건강해져서 지난 겨울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요. 짧은 탄식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노동자 계층의 중증외상 환자가 회복하여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다쳐 실려오는 경우는 많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너무 빨랐고 너무 치명적이었다. 그는 이제 다시는 식구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내가 말을 잃은 사이 부인은 소리 없는 분수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애들 아빠가 살아있을 때 항상 교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내뱉는 목소리가 깊이 떨렸다.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크게 허리 굽힐 때 나는 같이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받았다. 그는 고개 숙인 채 뒷걸음질로 진료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다음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홀로 진료실에 서 있었다. 그 환자는 강건했고 외모도 준수했다. 평생 바다 위에서 어업에 종사했으며 자녀들을 잘 키워 출가시켰다. 모두 인천과 서울에 정착했다고 했다. 부인과 금실도 좋은 것 같았다. 훌륭한 가정이었다. 이 환자를 살리려고 많은 이들이 애썼다. 석희성이 중앙구조단에 단 하나뿐인 ECEO를 몰고 비행해왔고 김준규는 새벽 2시를 넘겨 수술을 마칠 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환자의 안위를 걱정하며 물었다. 이길상 대원이 이끄는 소방대원들과 우리 팀 모두가 사력을 다해 살려낸 환자였다. 그런 환자를 서해의 파도가 한순간에 쓸어가 버린 것이다. 남은 외래 환자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다. 진료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 손에 든 꽃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다. 외과 학교실과 학생에게 받는 카네이션도 주머니에서 꺼내 함께 올렸다. 눈앞에 놓인 꽃들은 피처럼 붉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붉은 피를 쏟아내며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 저녁 식사 시간을 한참 넘어서도 배는 고프지 않았다. 당직을 서는 날이라 밤조차 편치 못했다.
늦은 밤에도 환자들은 여전히 치료하기 어렵고 수월치 않은 상태로 몰려왔고 밤새 환자들이 흘린 붉은 핏물이 수술방 바닥을 적셨다. 이국종 교수님은 사고로 총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죠. 골든아워가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잖아요. 이 골든아워 안에 환자를 치료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이국종 교수님이 백령도에 환자가 발생해서 밤에까지 환자를 싣고 와서 치료를 해서 살렸는데 이분께서 어업이 생업이니까 바닷가에 미역을 따러 갔다가 파도에 쓸려서 돌아가신 거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자신의 팀과 소방대 팀이 사력을 다해 살려냈는데 서해 파도가 쓸어가 버린 거죠. 자연이 더 무서워요. 그쵸? 이국종 교수님은 가끔 자신이 살려내서 돌아가신 환자들이 꿈에 나온다고 그러셨죠. 중증외상센터의 하루는 참 숨가쁘게 돌아가요. 이국종 교수님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이시게 되었다고 하시던데 지금 이국종 교수님 안부가 걱정이네요. 잘 계시겠죠? 우리 모두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사람들을 응원해요. 행복이님들 사랑합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주무세요.